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가들이 꼬마 빌딩 등 중소형 빌딩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빌딩 매매 금액이 1,000억 원 미만인 중소형 빌딩의 올해 3분기 거래 규모는 약 1조 6,900원에 달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분기별 평균 거래 금액은 지난 2015년부터 2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특히 9.13 대책 등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쏟아지면서 중소형 빌딩 투자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하고 1, 2% 수준인 정기예금 대비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개인 자산가들은 100억 이하 빌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얼티 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50억 이하 빌딩 거래는 125건, 50억에서 100억 구간의 빌딩 거래는 42건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빌딩을 구매할 때 선호하는 지역을 보면 상위 5구는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구별 투자 수익률을 보면 강남구 3.27%, 마포구 3.46%, 송파구 3.44%, 서초구 3.01%, 용산구 3.38% 등 수익률이 3%를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RTI 규제에 대한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가에 투자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신규 대출을 내줄 때 RTI를 따져 대출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자 비용이 임대소득보다 많다면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비주택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500만 원은 돼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이자보다 작은 경우가 흔치 않아 RTI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TI 비율을 끌어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